암 환자는 고기 먹지 말라던데 고기 먹을까 말까 고민되세요? 이 영상 보시면 그 고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암 진단 받고 나서 영양사분이 식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거기서 강조하시면서 고기, 계란, 우유 등 골고루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 환자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먹으라고 하지? 그만큼 저희 같은 암 환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상식처럼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제가 직접 공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했어요. 고기를 먹여도 고기를 먹이지 않아도 불안하더라고요. 제 선택에 따라서 내 아이의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더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공부해서 제 나름의 결론을 냈는데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기 드세요. 드셔야 돼요. 붉은 고기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의신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볼게요. 그 전에 김의신 박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약 30년간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동안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실제로 치료하셨고요. 이 MD 앤더슨 암센터가 어떤 곳이냐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 병원으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정세영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이 암 관련 치료를 받은 곳이기도 해요. 이곳에서 30년간 암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 고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볼게요. 그리고는 고기를 안 먹어요. 고기. 한국에서부터 고기 먹으면 아주 죽는 줄 이제 그 장암이 생기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고기를 잘 좋아해요. 그 고기 중에 아주 그 레드미트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변비가 많이 생겨요. 변비가 많이 생기면은 이 장벽이 나중에 늙어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늘어지는데 변비가 되니까 더 늘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변이 고이기 시작해요. 변이 고이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암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red meat, 즉 붉은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채소를 먹지 않고 고기만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비에 걸리게 되면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염증이 반복되게 되고 그게 바로 암 발생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즉, 붉은 고기 자체가 발암물질인 게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라는 말씀인 거죠. 이 병원에서는 환자 한 명당 의사, 유전학 전문가, 암 전문 영양사, 심리상담사, 통증관리사 등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환자 한 명 한 명의 치료를 설계, 논의하고 관리해준다고 해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요. 이런 곳에서 30년 동안 암 환자를 봐오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으면 과연 저희는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이라면 특히 더더욱 고기를 드셔야 돼요. 암 환자는 이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건 다들 아시죠? 이때 장 점막이나 이런 근육세포도 같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고 회복이 느려지게 되거든요. 우리 몸이 암세포랑 싸우면서 몸에는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염증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또 항암 치료 중에는 입맛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기운도 없고 우울해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게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몸은 암과 싸우면서 단백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단백질을 안 먹고 몸에서 만드는 것도 느려지게 되면 근육 손실이 계속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은 증가해요. 항체랑 면역세포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근육량이 감소해서 체력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죠.
또 구내염이 자주 난다거나 피부가 간지럽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더 심해져요. 구내염이나 피부 간지럼증, 피부 발진은 모두 세포가 재생되어야지 괜찮아지는데 단백질이 없이는 이런 세포가 재생을 못하거든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이나 신장의 해독력이 떨어져서 항암제의 독성 배출도 잘 안 돼요. 항암제의 독성이 몸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고기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 점막, 피부, 그리고 혈관 등의 세포를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결론적으로 구내염이나 피부 발진, 가려움 같은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게 돼요. 또 면역세포의 재료가 단백질인데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져서 감염도 잘 안 걸리게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되고요. 또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조절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치료 효과를 지키면서도 부작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의 필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단백질은 망가진 벽을 고쳐주는 벽돌, 도둑을 막아주는 경비 아저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소의 역할을 여기 비유로 얘기를 해보면 망가진 벽 주변에 떨어져 있는 벽돌 덩어리,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벽돌이 깨져서 군데군데 벽돌이 비어있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깨진 벽돌을 청소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깨진 자리에 새 벽돌을 끼워 넣으시겠어요? 여기서 새 벽돌을 채워 넣는 건 고기, 청소하는 건 채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눌 순 없겠지만요. 그러면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좋은 고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 건강한 조리법으로 요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고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섬유질 있는 채소랑 같이 먹으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지켜서 먹는다면 고기가 암을 키우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채소는 고기에 같이 곁들이면 되고 건강한 조리법은 삶고 찌고 국으로 끓여 먹는 등의 직화나 고온 요리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간단하니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건데요. 저는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란 소, 돼지, 닭고기를 먹어요. 제가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기준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항생제는 기본 중 기본이에요. 동물이 맞는 항생제나 호르몬제는 동물의 고기와 뼈에 다 남아있답니다. 참고로 마트에서 파는 무항생제 고기 약을 아예 안 썼다는 말이 아닌 건 다들 아시죠? 고기를 도축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약을 안 썼으면은 이 무항생제 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무항생제 등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도축하기 2주 전까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이 무항생제 마크를 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에 무항생제 고기도 사 먹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육 방식이에요. 소고기라면 목초 사육을 한 건지 돼지, 닭고기라면 방목하면서 키운 건지요. 이거는 동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여기저기 아프죠. 온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거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의 몸에는 곳곳에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하거든요. 저는 그런 고기는 우리 몸에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료예요. 난 GMO, 즉 유전자 조작하지 않은 사료를 먹였는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곡물을 먹고 자란 건지 아닌지도 따져봐요. 여기에 사료가 유기농 사료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유기농 사료라고 해서 유기농 곡물을 먹인 것은 선택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소는 풀을 뜯어먹고 돼지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게 맞으니까요.
고기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분들은 이 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초우와 곡물우의 영양 성분 차이를요. 목초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가 2배에서 5배까지 더 높고요. 곡물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가 훨씬 많아요. 항암 효과가 입증된 CLA, 공액 리놀레산도 목초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곡물우에는 거의 없고요. 그 외에 다양한 비타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소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소고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곡물우만 놓고 보면 소고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니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일반 곡물우보다는 목초우를 선택하시길 바래요. 혹시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그래도 난 고기 먹는 게 싫다 하신다면은 드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고기의 이점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완전 채식을 따르겠다 하신다면 이거는 사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항암 치료하면서 완전 채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던 분 딱 한 분만 생각이 바뀌어도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항암 치료 중인데 고기 절대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제 아이의 생사가 갈린 문제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게 틀린 선택이라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완전 채식을 했다가 기운이 없고 부작용에 고통받고 항암제가 듣지를 않아서 항암 치료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혹은 완전 육식만 했다가 암세포가 커져버린다면요? 어느 한쪽이든 제가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였어요. 제 자신이 아닌 제 아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뭐든지 적당히 중용을 지키자 였어요.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채식에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준다고 얘기하죠. 우리 몸을 해독해 준다고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암, 염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완전 채식만을 하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채식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 하는데 이게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오메가3 같은 것들은 채소만으로는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로 꼭 먹어줘야 하고요. 반대로 완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오히려 과일, 채소에 더 많은 독성이 있다고 그게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육식이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육식의 장점과 채식의 장점을 같이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정말 간절했으니까요. 제 아이가 제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길 바라고 또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기도 적당히, 과일, 채소도 적당히, 탄수화물도 적당히, 지방도 적당히, 뭐든지 너무 넘치지 않게, 그렇다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식단을 꾸려나가고 있어요. 치료 후에 소화를 좀 힘들어 할 때는 사골이나 죽 같은 걸로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위주로 조금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할 때는 토마토 주스나 소고기칩, 현미과자 등의 간식으로 식사를 대체하기도 하고요. 식사량이 확연히 줄었을 때는 입맛을 돋구기 위해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기도 해요. 제가 항암 치료하는 아이와 1년 넘게 같이 지내다 보니 언제나 완벽한 항암 식단을 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모두 챙겨서 함께 식사를 차린다 한들 아이의 컨디션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그걸 매일 다 먹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식사 대신에 먹는 것들은 조금 더 좋은 걸로 신경 써서 준비해둬요. 소고기칩, 사골, 토마토 주스 같은 것들이요. 소화 안 될 때 자주 줬던 사골은 일반 사골이 아닌 목초 사골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소고기칩도 목초 소고기칩으로 항상 구비해두고요. 토마토 주스도 일반 토마토보다는 유기농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주스로 구비해두고 있어요.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양 자체가 적은데 그 적은 양의 음식을 편의점에 있는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걸로 채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기운이 너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질 땐 아무거나 땡기는 거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아무거나가 한두 번은 괜찮아도 매일같이 이런 염증을 키우는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목초우나 이베리코 100% 같은 건강한 고기를, 과자가 먹고 싶다면 풍심당 소고기칩 같은 건강한 과자를,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면 콜라나 사이다가 아닌 토마토 주스 같이 건강한 음료를 먹는 게 훨씬 좋다고요. 입맛이 없다고 매일같이 탕수육, 짜장면, 라면 같은 거를 먹으면 항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입맛이 너무 없다면 이렇게 간식만 먹어도 좋으니 그래도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기로 약속해요. 뭐라도 먹고 기운 차려야 하니깐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10분 만에 집에서 뚝딱 밥할 수 있도록 항상 구비해두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카카오톡 채널이 생겼어요. 뚜리의 무해한 주방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제가 알림을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직접 먹고 사용하는 제품들 공동구매 열리기 5분 전에 제가 알림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라이브 방송도 하는데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도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저희 1%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